미국이 YCC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YCC가 저는 예전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었거든요. 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다음 위기 때는 YCC다. 이거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터지는 걸 보면서 YCC 어렵겠는데? 약간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불가능하다? 그건 아니에요.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YCC에 대한 얘기 한번 살짝 가볼까요? 일단 YCC가 뭐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 그래서 수익률 곡선제요. 이 정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1일, 여기가 3개월, 여기가 뭐 1년, 그리고 여기가 뭐 30년.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치면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가 낮거든요. 그리고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이죠. 이거를 이제 일드 커브라고 말합니다. 금리 곡선. 이게 정상적인데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 오케이, 기준금리부터 갑시다.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 1일물, 아니면 여기서 7일물까지도 보던데, 이제 이런 아주 초단기 금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얘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국가 마음대로. 네, 중앙은행 마음대로 이거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너네 이 위로 절대 못 올라가. 이렇게. 이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럼 그냥 연준이 해줄게. 이 이상의 금리를 원하면 그냥 연준이 줄 테니까 여기서 돈 받아가. 약간 이런 마인드. 네, 어쨌든 금리를 고정시켜준다.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고요. 근데 이제 1년물과 30년물, 그러니까 이런 이제 10년물 이런 거 있죠. 이런 장기금리는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진 못해요. 원래는 이걸 통제하려고 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얘네도 같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린다 그래서 꼭 얘네들이 따라 올라가고 따라 내려가지만은 않아요. 네, 대부분 초반에는 좀 잘 따라가다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과 연준의 생각이 달라지면 금리는 올리는데 오히려 장기금리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이런 현상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년물, 30년물 이런 건 바로 경제랑 가장 관련이 있는 그런 금리들인데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이라던가 그런 회사채라던가 이런 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데 얘네들의 금리가 막 치솟는다거나 얘네들의 금리만 툭툭 떨어진다거나 한다는 건 이제 연준의 정책상에선 되게 통제가 너무 잘 안 되니까 어렵겠죠. 연준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YCC라는 걸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으로 따졌을 때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전통과 비전통. 그래서 전통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조절하는 걸 말합니다. 기준금리. 그리고 비전통은 이제 좀 많은데 가장 약한 거 포워드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는 뭐라고 말해야 쉽지? 오픈북 찬스다. 오픈북 찬스를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2년 동안 금리를 안 올릴 거야. 안 올릴 생각이야. 이렇게 미리 답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려도 통화정책이 잘 안 먹힐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금리가 낮지만 이거 지금 금리 낮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사업 확장했는데 갑자기 중앙은행이 금리 다시 올려버리면 저는 이제 사업을 그냥 순식간에 말아먹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우니까 금리를 내려도 사업 확장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연준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준금리 정책이 안 먹힐 때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중 하나로 오픈북 찬스. 야, 우리 2년 동안 금리 올릴 생각 전혀 없으니까 마음껏 써. 마음껏 사업 좀 하고 마음껏 투자 좀 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좀 소비와 투자를 이렇게 좀 자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이걸 가면 되겠네요.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자산을 중앙은행이 직접 사주는 거예요. 자산이라 하면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중앙은행이 그냥 직접 사주는 거예요. 부동산 갖고 있어? 우리가 비싸게 사줄게 해서 현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숫자 써가지고 도장 찍어주고 부동산 나한테 넘겨. 그래서 중앙은행이 사주고 채권 나한테 넘겨 사주고 주식 나한테 넘겨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자산을 사주고 대신 자산을 비싸게 사주고 현금을 막 뿌려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시중에 돈을 와장창 풀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채권을 좀 가장 많이 사는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적 완화. 그리고 이제 거의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안 통할 때가 와요. 자산매입 프로그램까지도 안 통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통화 정책이 바로 YCC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거의 뭐 이쯤 되면 화폐가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뭐 1년물이 있고 그 국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채 1일물, 1년물, 막 10년물, 30년물이 있어요. 얘네 뭐 1일물은 0.2%, 1년물은 뭐 0.5%, 10년물은 1%, 30년물은 1.5%. 이것보다 높은 금리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우리가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국채 다 사줄게. 그러니까 나 믿고 대출 실컷 받고 나 믿고 투자 실컷 해. 약간 이런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썼던 적이 있긴 있어요. 그게 1940년대쯤 되거든요. 이 미국에서 1940년대쯤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 YCC라는 정책을 딱 해가지고 금리를 싹 다 고정시켜버리고 그냥 모든 국채를 그냥 중앙은행이 싹 다 매입해버리니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하느냐. 예전 같았으면 어차피 뭐 그 예전엔 그랬잖아요. 양적 완화해도 돈 풀어도 물가 안 오른다. 이거 약간 공식처럼 자리 잡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그 뭐라 했죠? MMT라 그래가지고, 뭐 현대화폐 이론. 그러니까 돈 아무리 풀어도 상관없다. 그냥 무제한으로 돈 풀어도 상관없다.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정책까지 막 나올 정도로, 그런 이론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그 공식이 깨졌죠. 근데 위기가 왔다고 YCC 정책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막 금리 5%대까지 올려가지고 막 이미 막 몇몇 뭐 지역 은행들 파산하고 막 경기 침체 시그널 나오고 있고 막 지금 장난 아닌데 이렇게 세계가 지금 장난이 아니어서 이렇게 해서 겨우 지금 뭐 한 4% 정도 수준으로 겨우 떨궈 놨는데 여기서 위기 발생했다고 YCC 하면 우리가 지금 한 9%까지 찍고 내려온 거죠, 지금까지. 그럼 YCC 하면 이거 90%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화폐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이게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조금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 근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YCC를 못하냐? 이것도 좀 달라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를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100년치짜리 차트거든요. 이게 100년치짜리 차트인데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여기 이제 대공황 한번 터지고 나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그냥 고정시켜 버렸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YCC라는 정책이 나온 거거든요. YCC라는 정책. 근데 이때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거의 막 20%를 넘어섰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자, 기준금리는 0%인데 인플레이션이 20%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래도 되나? 약간 싶은 그런 정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빠꾸 없이 했어요, 이때는. 그럼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화폐의 가치가 꼬라 박힙니다. 그럼 사람들이 화폐를 버리고 기존에 이걸 갖고 있었던 이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제 이 화폐를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화폐를 버리면 그 당시에는 금 1트로이온스당 35달러가 고정이 되니까 이거 35달러 말도 안 된다. 지금 화폐 가치 꼬라 박히는 거 안 보이냐. 그래서 막 다 금으로 바꿔갔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 시기에 이제 미국의 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면서 거의 미국이 2만 1000톤인가 아마 있었거든요. 이제 브레튼 우즈 협정 때 여기 1944년 이럴 때 2만 1000톤이 있었는데 이게 8000톤까지 급격하게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1967년인가? 아마 이때 이제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유럽의 8개 은행을 이제 모아가지고 런던 골드풀이었나? 이런 협정 같은 걸 맺었거든요. 이런 협정을 맺어서 야 이거 우리 금 가격 지키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8개 유럽 국가랑 해가지고 금을 싹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막 금 가격 막 고정시키려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근데 그게 되냐?
그냥 미국에서 35달러 가지고 가서 금 바꾼 다음에 저기 자유시장에다가 갖다 팔면 리스크 0%짜리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얘네들 국가들도 결국에 이제 금 탈탈 털리고 이제 1969년인가? 이때 쥐지치고 다 나가거든요. 그냥 두 손 다 들고 항복 이러면서 나가요. 다 나가고, 그래서 1971년에 결국에 미국도 이제 금태환을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YCC 좋아요. YCC 해도 되는데, 이러면 화폐 가치가 꼬라 박히는 걸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1971년 이전까지 이제 1944년부터 1971년 이 수준까지는, 이때까지는 화폐 가치가 꼬라 박히는 게,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분명히 이 화폐 가치가 분명히 박살이 나고 있는데 금 가격은 뭐 별로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 예, 사실 이 금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고작 뭐 한 몇 년이야? 한 20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그게 몇 톤이야? 13,000톤을 다 던져버리고, 미국만 13,000톤이지 이 연합이랑 합쳐가지고 진짜 수만 톤을 털어버렸는데, 근데도 결국에 못 지켜가지고 쥐지치고 이제 나갔는데, 지금 YCC를 한다면 지금은 금태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애초에 그렇게 예전처럼 뭐 지킬 만큼 미국이 막 파워가 짱짱하고 금도 많고 막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경제 체력 자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 YCC를 한다면 그건 이제 금 가격으로 바로 나타날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금 가격을 미국이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 금시장 자체도 사실 미국이 많이 통제를 했어요. 어차피 뭐 미국이라는 국가가 사실 영국에서 왔다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금 가격이 안 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은 상하이 금거래소도 있잖아요. 진짜 YCC로 미국의 달러 가치가 꼬라 박히는 게 보이면 뭐 가격을 조작한다 어쩐다 막 남아있는 금 8,000톤 다 던져서라도 가격을 지킨다 하더라도, 근데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보여지는 가격은 정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얼마나 크게 하락하고 있는지. 아무튼 뭐 얘기하다 좀 센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YCC가 이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약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채 협상 후 채권금리 상승해도 YCC 안 할까요? 방법은 하나 있어요. YCC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YCC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치솟는데도 금리를 0으로 깔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걔네한테 전가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우리 문제가 아니라 이거 독일 그 나쁜 놈들 때문이야. 쟤네들한테 우리 욕 시원하게 한번 박자. 그렇게 이제 약간 책임을 전가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제 그 화끈한 완화 정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주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지, 중국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있지, 그 다음에 뭐 코로나로 뭐 공급망 파괴됐지, 뭐 약간 그 책임을 전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중국 때문이야, 이거 러시아 때문이야, 이거 코로나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러니까 책임을 다 전가할 수 있을 만한 게 충분히 많고, 만약에 여기서 뭐 미국이 이것저것 좀 살짝 건드려져가지고 좀 전쟁이 확산된다 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분 자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실컷 또 이제 뭐 그런 열심히 유동성 파티를 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그거에 대한 욕은 미국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먹지 않고 이제 다른 그런 이제 국가들이 먹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죠. 근데 정말 그럴까?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양아치 아닌가? 뭐 그런 생각.